유압 기술의 원리를 보면 작동 유체를 압축시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동력을 전달해서 기계 및 장치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기계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압 장치 자체의 자동 제어는 한계가 있지만 전기, 전자 부품과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식과 비교해서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관성의 영향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압 기술의 목적은 유압 실린더 등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유압 제어 기술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기 제어와 연결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야에서도 순수 유압 제어 방식에 비해 전기 제어 방식이 훨씬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제어 방식은 유압 시스템에 비해서 응답이 빠르고 소형이면서 확실한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선으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원격 조작이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스파크에 의한 인화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자밸브를 사용한 전기 유압 제어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유공합 부품의 종류에 따른 배선 방법 및 구성 기기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논리 회로의 구성 방법을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배선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배합 회로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실린더의 부하가 급속히 감속하더라도 피스톤이 급속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수직램이 자중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린더의 귀환 쪽에 배합을 걸어주는 회로를 배합 회로라고 하는데요. 완충 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린더 운동의 완충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린더나 유압 모터로부터 배출되는 유체에 배합을 걸어 실린더 또는 유압 모터의 운동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배합 회로는 피스톤이 불규칙한 운동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특히 드릴링 유닛에서 피스톤이 스핀들과 같은 방향으로 견인력이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급속 이송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구 파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완충 회로가 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배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동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량 제어 밸브를 양쪽에 전진 부분과 후진 부분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이 유량 제어 밸브는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에다가 체크 밸브를 내장시켜서 한쪽 방향으로만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밸브입니다. 전진 부분과 후진 부분의 속도를 담당하게 되는 밸브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두 밸브를 스피드 컨트롤 밸브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압력 릴리프 밸브입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에는 직동형과 간접 작동형 두 가지 종류의 밸브가 있습니다. 저희는 압력 릴리프 밸브 중에 직동형 밸브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을 담당하는 방향 제어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 제어 밸브는 포스리 밸브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포스리 밸브라고 하는데 포스리 밸브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어 컨트롤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포스리 밸브라고 합니다. 전기가 양쪽에 끊겨 있을 때는 양쪽 스프링에 의해서 가운데 포지션으로 무조건 스프링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가게 되면 P가 T로 드레인되는 포트로 연결돼서 무부하 상태가 되는 그런 밸브입니다. 밸브를 설치하고요. 자, 그러면 밸브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파워팩에서 오는 P라인입니다. P라인을 게이지에 연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파워팩을 가동시켜서 현재 파워팩에서 공급하는 압력을 확인합니다. 파워팩에서 공급하는 압력이 60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파워팩에도 압력 릴리프 밸브가 내장되어서 1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지만 항상 배관을 꾸밀 때는 릴리프 밸브를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릴리프 밸브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들은 전부 다 관통되어 있습니다.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파워를 네 군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P를 릴리프 밸브의 공급 P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ON을 하게 되면 60바인데 이제는 이 릴리프 밸브가 압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드레인을 T를 연결하지 않으면 릴리프 밸브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T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를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P를 연결하기 전에 항상 드레인부터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밸브들의 드레인 T라고 되어 있는 포트를 먼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에 있는 T를 먼저 연결을 합니다. 자, 액추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연결해서 드레인을 되는 유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액추관이 다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실습 장면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드레인 T라인에다 T포트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밸브에 드레인 포트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커플러는 항상 원터치로 제낀 다음에 집어넣고 한 번씩 체결을 확인해 줍니다. 다시 드레인 포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액추관에 연결. 액추관이 없는 경우는 T포트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에. 자, 이러면 드레인 포트가 밸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 밸브는 드레인 포트가 없습니다. 라인에 결선되기 때문에 별도의 드레인 포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P라인을 공급하겠습니다. 자, 게이지에서 T포트를 놓고 릴리프 밸브에 통상 P포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T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T 분배기를 사용하여 병렬로 확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 밸브는 병렬로 P포트를 2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습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래서 P에다 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동을 해서 릴리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릴리프 밸브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메가파스칼로 세팅되게 되어 있는데 3메가파스칼은 30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바의 게이지를 보고 30바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압력은 30바가 되겠습니다. 물론 메인에서 들어오는 60바지만 이 릴리프 밸브가 30바를 초과하는 것들은 다 드레인 포트를 통해서 전부 다 유량을 배출시켜서 이 압력이 30바가 유지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밸브입니다. 이것을 압력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릴리프 밸브가 없다라고 하면 압력 조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유량 조절 밸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 유량 조절 밸브는 일단 실린더의 A포트는 밸브의 A포트는 실린더 뒤쪽에 연결을 합니다. 뒤쪽을 연결하는데 미터 아웃 방식의 연결이기 때문에 B포트에다가 그 포트를 연결합니다. 자, 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밸브를 풀어서 한 칸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B포트에다가 배관을 연결합니다. 자,
B포트에 연결하고, 즉 일반 유량 밸브 A 라인으로 나온 쪽을 실린더 쪽하고 연결을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포트, 솔노이드 밸브의 B포트, 작업 라인 B포트를 일반 유량 밸브의 B포트에 연결합니다. A포트에서 나온 쪽을 실린더의 앞쪽에 연결을 합니다. 자, 모든 배관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가지 P포트가 빠졌습니다. 지금 밸브도 마찬가지로 P포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배관이 끝나고 나면 체결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 체결 상태가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배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 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로의 전기 배선은 IEC 방식에 의해서 전기 시퀀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PB1은 전진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PB2는 없습니다. PB1 스위치에 의해서 리밋 센서들에 의해서 자동 복귀하는 회로입니다. 스위치는 하나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는 두 개를 메인 회로에서 사용했습니다. K1과 K2를 사용하여 일단은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를 기본적으로 해서 회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솔노이드 밸브는 실질적 K1이 전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K2가 후진을 담당하는 부분. 현재 지금 유압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스타트 스위치를 눌러서 K1 전진 쪽에 램프가 들어와서 K1 전진 파트에 솔 밸브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솔 밸브는 PT 접속, 4-3웨이 PT 접속 밸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면 P에서 T로 드레인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두 개 존재해야 됩니다. 신호가 양쪽 다 없을 때는 가운데 포지션으로 가게끔 구성되어 있는 밸브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압류를 온하면 전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를 꺼보겠습니다. 지금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후진 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릴레이가 켜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를 켜면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K1이면 전진, K2면 후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압 복동 실린더 자동 복귀 회로를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백 스위치를 온 시키고 압력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최대한 열어주고 그다음에 일방향 유량제 밸브를 다 개방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운전하려는 압력은 30바입니다. 메가파스칼로는 3메가파스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압력 릴리프 밸브 직동형을 레바를 해서 이쪽 게이지의 압력을 30바에 맞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사용하려는 밸브는 4-3웨이 PT 접속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전기 신호가 없으면 가운데 포지션에 P와 T가 접속되어 P 파워가 T 라인으로 드레인되는 밸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부하 상태가 되는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압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밸브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압력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바에 세팅되어 있는 거 지금 30바에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밸브의 P 라인을 제거하고
P라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앞면 릴리프 밸브에 파워를 온 하게 되면 순수하게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릴리프 밸브를 3메가파스칼 30바에 세팅하고 나서 파워를 PT 밸브에 접속시킵니다. 다시 가동하게 되면 이렇게 30바가 세팅된 상태에서 전진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밋 스위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리밋 스위치 대신에 정정 용량형 센서와 유도형 센서를 활용하여 리밋 스위치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센서는 정정 용량 센서는 PMP 타입의 정정 용량 센서와 PMP 타입의 유도형 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센서에는 접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점을 늘리는 릴레이를 활용하여 시접점을 만들어서 리미트의 시접점처럼 활용하였습니다. 유도형 센서도 마찬가지로 릴레이를 활용하여 시접점을 만들어서 리미트 스위치처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확인하는 유도형 센서와 전진을 확인하는 정령 용상 센서를 활용해서 복동 실린더의 완복동 자동 시퀀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방향 제어 밸브에 활용된 밸브는 4-3웨이 밸브라는 PT 접속형 타입입니다. 컨트롤 박스가 3개가 있는 건데 양쪽의 스프링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양쪽 다 끊겼을 경우에는 가운데 포지션으로 와서 P와 T가 접속되어 P 파워가 드레인되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오는 유량이 전부 다 탱크로 드레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걸리는 압력을 보면 현재 거의 무부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관에 걸리는 기본압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자동 왕복동 하는데 전진 속도를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전진 속도는 앞쪽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유량 제어 밸브를 활용하여 전진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자, 방법은 미터 아웃 방식, 배기 조절 방식으로 유량 조절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를 절반 정도 막은 다음에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굉장히 속도가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진 속도를. 전진 쪽은 앞쪽을, 후진 속도는 뒤쪽의 유량 조절 밸브를 조절하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린더의 전후진을 조절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진만 조절해라 그러면 앞쪽, 뒤쪽에 설치되는 유량 조절을 다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터 아웃 방식의 유량 조절 밸브는 앞쪽은 앞쪽만 조절하면 되고 후진은 후진 쪽만 조절하면 됩니다. 굳이 두 개 다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진 속도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후진 속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천천히 오는 것을 배압을 형성해서 천천히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두 밸브가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왕복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체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우선 A포트부터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포트 해체하고 그다음에 전기 배관을 제거합니다. 솔밸브의 전기 배관을 해체하고 이제 B포트를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워를 해체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드레인 포트는 제일 마지막에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를, 드라이브에서 오는 파워를 제거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름이 묻었을 경우에는 기름종이로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전선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파워부터 제거한 상태에서 전선들을 전부 다 제거해 줍니다. 전선은 머리 부분을 확실히 잡고 제거해 줍니다. 여기를 잡을 경우에는 단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케이블의 머리를 잡고 제거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센서의 케이블들도 전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리를 잡고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시퀀스 제어기를 도면화시키는 방법에는 실체 배선도와 선도가 있습니다. 실체 배선도란 기기의 접속, 배치를 중심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실제로 회로를 배선하는 경우에는 편리하나 회로가 복잡해지면 표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로의 판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퀀스의 표현에는 주로 선도가 이용되며 이 선도에는 구조도와 기능도, 특성도가 있습니다. 구조도에는 전개 접속도, 배선도, 제어 대상 구성도 등이 있으며 기능도에는 논리도, 블록도가 있고 타임 차트나 플로 차트를 특성도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스도라 하는 것은 대부분 전개 접속도를 말합니다. 엔드 회로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때 모든 입력이 존재할 때에만 출력이 나타나는 회로를 말하며 직렬 스위치 회로와 같습니다. 두 개의 입력 S3와 S4가 모두 ON일 때에만 릴레이 코일 K1이 여자되고 K1 접점이 닫혀 램프 H가 점등됩니다. 5월 회로는 여러 개의 입력 신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호가 온되었을 때 출력을 내는 회로로서 병렬 회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누름 버튼 스위치 S1이 눌려지거나 아니면 S2가 눌려져도 또는 S1과 S2가 동시에 눌려져도 릴레이 K1이 동작되어 램프가 점등됩니다. 낫 회로는 출력이 입력의 반대가 되는 회로로서 입력이 0이면 출력이 1이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부정 회로입니다. 그림은 릴레이의 비접점을 이용한 낫 회로로서 누름 버튼 스위치 S1DL이 눌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램프가 점등되어 있고 누름 버튼 스위치 S1이 눌려지면 K1 접점이 열려 램프가 소등합니다. 릴레이의 기능 중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이 릴레이의 메모리 기능이란 릴레이는 자신의 접점으로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여 동작을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릴레이의 자기유지 회로이며 자기유지 접점 K1은 누름 버튼 스위치 S1에 병렬로 접속합니다. 기기의 보호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사용하여 관련된 기기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를 인터럭 회로라 하며 다른 말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도 합니다. 인터럭은 릴레이의 비접점을 상대측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어느 한 릴레이가 동작 중일 때는 관련된 다른 릴레이는 동작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림에서 푸시 버튼 스위치 S1이 온되어
K1 릴레이가 동작하면 S2가 눌려져도 K2 릴레이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또는 S2가 먼저 입력되어 K2가 동작하면 K1 릴레이는 역시 동작할 수 없습니다. 시퀀스 제어계를 도면화시키는 방법에는 실체 배선도와 선도가 있는데요. 실체 배선도란 기기의 접속, 배치를 중심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실제로 회로를 배선하는 경우에는 편리하나 회로가 복잡해지면 표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로의 판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퀀스의 표현에는 주로 선도가 이용되며 이 선도에는 구조도와 기능도, 특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도에는 전개 접속도, 배선도, 제어 대상 구성도 등이 있으며 기능도에는 논리도, 블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차트나 플로 차트를 특성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시퀀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전개 접속도를 말합니다.